저희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송길영 작가의 시대 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아마 첫 페이지부터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가벼운 존재만이 생존할 것.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이죠. 네,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보통 AI 시대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편리한 도구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문명 전체의 무게가 바뀌고 있다는 훨씬 거대한 관점을 제시하잖아요. 아, 맞아요. 무게. 네, 더 이상 무겁고 거대한 것들이 힘이나 안정성의 상징이 아니라는 어떤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뒷받침하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로 시작하죠. 린 AI 리더보드라는 사이트.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AI를 잘 쓰는 소규모 기업들의 1인당 매출 순위를 보여주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1인당 평균 매출이 34억 원이라니. 솔직히 처음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자료에도 비교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1인당 시가총액이 한 17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1인당 가치가 무려 96배나 더 높은 셈이에요. 심지어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직원이 770명밖에 안 되는데 기업 가치가 22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와... 직원이 많아야 성장한다는 우리가 상식처럼 여겼던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량 문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규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대마불사. 네, 큰 말은 반드시 죽는다. 예전에는 규모의 경제가 비즈니스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잖아요.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투자해서. 바둑에서도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게 거의 진리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는 거대하면 오히려 죽는다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거대함이 이 변화의 시대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책에서는 특히 세 가지 매몰 비용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지은 것은 부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서 다른 종류의 칩이 필요해지면 그 공장을 하루아침에 부수고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트는데 한참 걸리는 것과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족쇄는 뽑은 이는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고용 문제군요. 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들을 쉽게 해고할 수가 없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책임이나 기업 이미지도 있으니까요. 고용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투자를 받으면 바꿀 수 없다. 외부 투자자들 입김 때문에 사업 방향을 과감하게 틀고 싶어도 그 주주들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대한 항공모함의 닷처럼 기업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AI로 무장한 가벼운 조직들은 이런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고요. 심지어 폭스콘처럼 35만 명이 일하던 노동 집약적 기업마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발표할 정도니까요. 아, 맞아요. 그 소식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최고 인사 책임자 CHRO보다 일 자체를 관리하는 최고 과업 책임자 CTO, 그러니까 Chief Task Officer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게 하는 거죠.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그렇죠. AI가 모든 걸 바꾼다고 할 때 사실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AI의 역할을 부지런한 지능과 초월적 지능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해 주니까 개념이 훨씬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먼저 부지런한 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이 하기엔 너무 힘들거나 지루한 일을 대신해주는 지능이에요. 네네. 책에 나온 비유가 정말 재밌었는데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움파룸파 족 같다는 거죠. 수많은 인공 요정들이 밤낮 없이 우리가 시키는 방대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움파롬파라니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자료에 나온 우주와 시간의 유산 탐자 LSST 프로젝트 사례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루에 쏟아지는 데이터량이 20테라바이트. 이게 고화질 영화 수천 편 분량인데 와... 이걸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초신성 후보를 골라준다니. 이건 인간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부지런한 지능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초월적 지능입니다. 초월적 지능이요. 그건 뭔가요? 이건 인간이 아예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거대한 지능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무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단번에 잘라버린 것처럼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는 수많은 조수 같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대한 현자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단백질 구조 예측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지난 50년간 인류가 전체의 17%밖에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17%요? 50년 동안? 네. 그런데 딥마인드는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90% 이상을 예측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산이 빨라진 수준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네. 이렇게 강력한 지능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일하는 방식 자체도 변합니다. 거대한 단일 조직이 아니라 작고 전문적인 주체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클러스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성수동의 수제화 장인이 이탈리아 최고급 가죽 공방 테널이라고 하죠. 거기랑 직접 협력하는 사례가 그래서 더 인상 깊었어요. 작은 공방이지만 그 협력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클러스터는 한 대기업에 종속된 하청 구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 고객과 파트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생적인 생태계죠.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깃허브나 허깅 페이스처럼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런 클러스터가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협력 자체가 가벼워진다는 협력의 경량화 개념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처럼 지분 투자 같은 무거운 계약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구독 서비스, SAS를 이용하는 것처럼요. 케냐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엠페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PC뱅킹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 시대로 도약했죠. 아, 중간 단계를 생략해버리는 거군요. 네, 선두주자를 따라가는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단계를 건너뛰는 빠른 전환자가 될 기회가 이제 모두에게 열린 겁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중간에서 정보를 연결해주던 에이전시들의 입지가 위험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여행사, 부동산 중개업소, 광고 대행사 같은 곳들이요. 네, AI 에이전트가 24시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남에게 일을 시키게만 하던 사람은 설 자리를 잃고 AI와 협력해서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네요. 모두가 같은 걸 보던 매스미디어 시대는 끝나고 각자의 팬덤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광고주와 연결되잖아요. 심지어 AI 캐릭터 정서불안 김엠찌나 일상녹음, 인생녹음 중만으로 수십만, 백만 구독자를 모으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브랜드의 경쟁 방식도 바뀝니다. AI 덕분에 이제 웬만한 건 다 예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미와 취의 경쟁이 아니라 미와 미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아, 아름다움은 기본이고 네, 그 위에 브랜드만의 철학과 진정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가벼워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바로 시간의 가치입니다. AI는 시간을 압축하지만 자연과 생명의 시간은 단축할 수 없어요. 9명의 여성이 있어도 한 달 만에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는 말처럼요. 아, 정말 그렇네요. 숙성된 와인, 잘 자란 채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경험은 여전히 고요한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뜨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속도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즉 방향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남보다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는 경기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나의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경량문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거대하고 무거운 것들이 저물고 작고 빠르지만 깊이 있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이 책은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위대한 쇼맨에 비유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의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사람, 조직의 역할도 바로 그런 무대가 되어야 하고요. 정말 멋진 비유네요. 결국 AI가 수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에 인간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쩌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그러니까 사람과 AI 모두가 최고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설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삶과 일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쇼를 기획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